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의 1년 때문에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의 엄마예요. 제인은 제 딸로 올해 18살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주변 환경이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요. 그녀는 유학 갔던 딸의 달라진 겉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년 전 한국 교환학생으로의 기회가 있어 딸이 한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 학교 생활이 딸에게 우울함을 안겼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을 찾고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오길 소망하며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인은 중학교에 접어들면서 식욕이 왕성해졌어요. 가뜩이나 먹는 걸 즐기던 아이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기 시작했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즐비해요. 햄버거와 피자가 아니더라도 탄산음료는 항상 아이들이 먹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죠. 학교 급식도 다르지 않았어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고 싶지만 그건 하루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제인은 점점 먹는 양을 늘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선호했죠. 움직임은 당연히 줄어들었어요. 점점 살이 불기 시작하면서 새로 산 옷이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작아졌다고 투덜대기 일쑤였습니다. 저와 제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사춘기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춘기 여학생들이 제인 같진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춘기 소녀들이 그렇듯 자신을 가꾸는데 신경을 쓰잖아요.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로 또래 친구들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부모 걱정을 끼칠 정도니까. 하지만 제인은 달랐어요. 그만 좀 먹어. 라는 말로 상처를 받을까? 아직 배가 덜 부르니? 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더 이상 먹는 걸 멈추길 바랐습니다. 살이 찌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상처 주는 말로 평생의 기억 속에 지금 모습이 남길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강하게 멈추게 하라는 주변의 의견도 있었어요. 슬프게도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모습이 못생겼다며 항상 우울해했거든요. 투덜거리며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재를 조금씩 가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강력하게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핑계로 들리실 수 있지만 먹는 것 마저 못하게 만든다면 딸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녀에게 먹는 건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어요. 그걸 막을 부모는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또래 친구들은 파티에 초대되어 남자친구들과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꼭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또래 여학생들과 시내 쇼핑을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제인은 달랐어요. 불러주는 남자친구도 없었지만 동성 친구인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딸이 할 수 있는 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이기에 그런 딸을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분위기를 다르게 해주고 싶어 쇼핑을 하고 새로 옷을 구매하거나 화장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딸의 새로 산 옷은 2주를 넘지 못했어요. 유독 살이 찌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예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길 원해 화장품을 구매해도 소용없었어요. 화장이 익숙하지 않았던 제인은 몇 번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은 듯 집에 와선 제가 사준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한 제인을 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릴 만큼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짐작할 뿐이었죠. 제인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초콜릿 한 봉지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초라하고 슬펐죠. 딸에게 더 이상 미국이라는 곳은 좋지 않은 기억만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변화시킬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절실해질 때 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했어요.
제인이 먹는 것 이외에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바로 한국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제인이 한국에 다녀온 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 관한 기분 좋은 뉴스가 들리면 마치 제 자신이 한국인이 된 것처럼 뿌듯해집니다. 전 제인이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에 매료되었어요. 그 이유를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이 궁금해지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 자부해요. 왜냐하면 제인은 한국에 다녀온 이후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거든요. 여하튼 전 집에서 음식 먹는 걸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제인을 한국에 보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딸에게 한국의 새로운 환경은 분명 좋은 기회로 다가올 거라 생각했죠. 다행히 제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싫은 것도 아닌 것 같았죠. 어디에 있든 자신은 똑같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면 교환학생으로 왔기에 관심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을 직접 설득했어요. 곰곰이 생각한 제인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교환학생으로 미국 자기 학교를 대표한다면 해볼만하다 했죠. 못생긴 대표라도 상관이 없다면 말이야. 라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더하긴 했지만요. 아직 미성년자기에 부모 없이 먼 타국에서 혼자 지내기 괜찮을까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인이라면 차라리 부모인 저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숙사 생활이나 홈스테이 방식으로 지낼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인은 부모인 제 밑에 있어도 제어가 안 되는 철부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로 떨어져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학습적인 부분의 성장이 아닌 제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인은 17살이 되던 해 1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으로 떠났어요. 떠나 있는 동안 간간히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저는 참았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면 딸이 미국에 다시 오고 싶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인이 못 지내거나 여전히 우울해한다면 제가 한국에 도착해 딸의 보호자를 자처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간섭하지 않아도 1년은 온전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의 삶을 살기 바랐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먹는 걸로 집안에 머물기 전까지. 그녀는 여느 미국 아이들답게 주도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예전의 모습들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동안 전 제인과 간간히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다행히 초반 며칠 말고는 한국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틈틈이 배운 한국어를 알려주며 한국은 재밌는 곳이라고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어느덧 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딸이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죠. 한국에서 떠나기 전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밝았거든요. 한국 친구들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했지만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감도 살포시 있다고 전했죠. 다행히 1년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공항에서 제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죠. 혹시 내가 비행기 탑승 시간을 혼동했을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체크하고 비행기 도착 여부를 확인했는데 제인이 탑승한 비행기는 분명히 도착한 게 맞았습니다. 제인이 저를 못 보고 지나쳤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제인이 먼저 나온 건 아닌지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인은 보이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세련된 모습의 한 학생이 절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혹시 제인 친구인가? 궁금했지만 전 제 딸을 찾는 게 먼저였기에 이내 시선을 돌리고 공항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힘들었을 딸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동안 성장한 딸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좀 전에 본 세련된 모습의 고등학생이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저는 그녀를 응시했죠. 그리고 이내 긴장감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녀는 바로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저의 딸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어요. 사춘기 소녀는 어느새 키도 더 커졌거든요. 제가 몰라볼 만큼 너무나 예쁘게 변한 제인의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거야? 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거듭 물어봤어요. 떠날 때 모습과 비교한다면 정확히 제인의 동생을 한국에 두고 온 셈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인의 동맹은 제인의 나머지 빠진 살, 정확히 반 정도의 살을 말해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살이 빠졌기에 저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인은 다소 민망하지만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웃고 있었죠. 저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마법에 빠진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살이 빠진 것도 모자라 역계한 화장은 제인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다소 사나워 보일 수 있는 제인의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줬거든요. 핏기가 없이 유독 창백한 피부에 옅게 퍼진 볼 터치는 부끄러운 사춘기 소녀처럼 너무 싱그럽게 잘 어울렸어요. 내 딸이지만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이 감사했던 건 제인도 스스로 변화된 모습이 예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을 떠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딸은 외모와 자존감 모두 한 뼘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제인에게 듣는 한국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우선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인은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살이 자연스레 빠졌다 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답니다. 우선 음식의 칼로리가 낮았어요. 미국 음식들은 대부분 고열량으로 튀기거나 고기 덩어리로 된 음식이 주를 이루죠. 반면 한국은 한식이라는 나물로 된 채소 반찬에 고기 또는 생선을 곁들인다고 말했어요. 전체적인 음식 구성이 건강하다 보니 같은 양을 먹어도 기존에 제인이 먹던 칼로리보다 훨씬 적었죠. 그리고 웃겼던 건 운동을 싫어했던 딸이 억지로 움직여야 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어 집에서 학교에 등교할 때도 차량을 이용해요. 학교 내에서는 식사 시간이나 체육 시간 이외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도보로 20분 안쪽에 존재해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걸어서 등하교를 한대요. 하루에 적어도 230분 이상은 억지로 걷는 셈이었죠.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살았던 제인은 학교에 익숙해진 후에는 반 친구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생겨 외부 활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335 친구들끼리 모여 번화가에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랬대요. 집에만 머물던 미국 생활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제인이 원하지 않아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렀던 거예요. 평소보다 더 먹어도 칼로리는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와 어울리려면 매일 움직여야 했죠. 제인의 그런 일상은 한국에 머물며 3개월이 지날 시점부터 놀랍게 살이 빠졌다 했습니다. 살이 빠지자 한국 친구들이 딸을 보고 눈이 참 예쁘다는 표현을 해주었다고 해요. 제 딸이지만 제인은 눈이 정말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코가 낮다고 자신을 못생겼다고 표현했지만 눈이 큰 것도 복이라 말하는 제 말은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국 친구들의 말은 달랐어요. 눈이 크고 예쁘다는 표현을 하며 아이라인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때부터 제인은 점차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시간은 더 흐르고 자연스레 살도 더 빠지면서 한국식 화장하는 법을 친구들에게 배운 거죠. 미국은 강한 색채로 표현해요. 반면 한국은 자연스러움을 가장 아름다운 미로 꼽는 것 같았어요. 강하지 않은 색감은 자연스럽게 제인과 어울리며 제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충분했거든요. 낮아 보여서 싫다던 코 역시 코뼈 양옆으로 음영을 주어 우뚝해 보이는 화장법을 배워왔더라고요. 전체적인 조화가 잘 어우러져 참 예뻐 보였어요.
한국에서 1년 동안 건강한 음식을 먹고 반강제적으로 매일 걸었던 제이는 키가 무려가 커서 왔어요. 살은 미국에서 떠날 때보다 20kg 가까이 빠져왔으니 제가 딸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며 딸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들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먼 타국으로 떠나 외롭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이는 미국에서의 식성도 변화했습니다. 고기나 칼로리가 높은 튀긴 음식보다 채소를 선호해요. 학교에 돌아가서도 전과 다른 변화에 인기 만점 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자는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 제인에게 대기 번호를 받아야 할 정도예요. 여학생들에겐 한국식 화장 방법을 알려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 1년 있었는데 제인의 모든 게 변했어요.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걸 한국이 해낸 거예요. 그녀의 딸 제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익히며 외모와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덕분에 자존감이 없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면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건강한 음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변화를 겪은 제인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경험을 통해 우리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견이라는 한국 생활로 인해 변화된 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